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과 상상을 품은 발명 이야기로 찾아온 이도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점자 이야기 유익하게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주셨던 발명 이야기가 뭐 우산, 그죠? 지우개, 지퍼 있었고 진짜 하나하나 다 재밌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발명품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풍선입니다. 풍선. 네, 어릴 적 생일 파티에서 놀이공원에서 과학실에서도 자주 만났던 바로 그 풍선. 사실 알고 보면 이 단순한 물건 속에도 놀라운 과학과 발명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네, 아니 아이 있는 집은 풍선 주기적으로 불죠. 네. 참 재미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물건이거든요. 터질까 봐. 자, 이 풍선의 발명 이야기가 있다. 사실 뭐 풍선하면 그냥 공기를 넣는 고무 장난감 정도?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풍선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공기를 가두는 기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잉카 문명과 중국에서는 돼지나 염소의 방광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놀잇감이나 악기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최초의 생체 풍선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돼지와 염소에겐 조금 미안합니다만 이게 진짜 천연 고무를 쓴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1824년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고무 시트를 잘라 기체를 담는 실험 도구로 만든 것이 현대 풍선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 실험에서 시작된 발명품이 지금은 전 세계 아이들의 장난감이 된 것이죠. 와, 과학자가 풍선을 만들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패러데이는 전기를 연구한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당시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 실험을 위해 고무 풍선을 만들었고 이 기술은 이후에 열기구나 비행선 같은 공중 운송 수단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풍선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출발점이었군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지금도 풍선이 과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고도 기상 관측용 기구나 의료용 풍선 카테터, 그다음에 내시경 장치, 심지어 우주 탐사용 기기까지 풍선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에서는 대기권 밖 실험에도 고무 풍선을 활용했을 정도입니다. 야, 우주까지. 네. 그냥 뭐 가볍게 생각했던 그 풍선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을 줄은 몰랐어요. 네, 열기구가 하늘을 처음 비행한 것도 인공위성 이전에 지구의 대기를 분석한 것도 다 이 풍선을 활용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인 풍선, 그 안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풍선은 탄성과 기체 압력이라는 물리 개념이 핵심입니다. 공기를 넣으면 고무가 늘어나고 안쪽의 압력이 커지죠. 네. 이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펑 하고 터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실제로 공기 압축 실험이나 기체 확산 실험에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펑 소리 무서워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작게 터져도 깜짝 놀라는 소리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얇은 고무막이 찢어지는 순간 압력이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죠. 이 소리를 줄이는 방법에 착안해서 제가 사실 하나의 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오셨는데 풍선이 옆에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터질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선생님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풍선에 관련된 발명을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풍선을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터뜨릴 수 있는 풍선 커터기라는 발명품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등록을 했는데요. 방 소리가 안 나게? 네. 오. 이제 교실에서 과학 실험을 한 뒤에 남은 풍선을 이제 터뜨릴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놀라고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바람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풍선을 이제 터뜨릴 일이 있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 입구를 끝까지 당겨가지고 살짝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터뜨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풍선을 조용히 터뜨린다?
어떤 방법으로요? 네, 그 원리가 사실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풍선의 꼭지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특히 조금 더 질기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풍선 마술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용해서 긴 꼬챙이를 찔러서 통과시키는 뭐 일종의 그 풍선 바비큐를 하기도 안 하죠. 터져요?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풍선의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서 풍선의 꼭지를 발명품에 걸고 살짝 잡아당기면 그 안에 있는 작은 커터칼이 꼭지를 조용히 찢어서 공기가 빠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 네. 이거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풍선을 들고 계시고 직접 발명하신 발명품을 지금 여러분 풍선을 터트리실 거예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풍선이 터지지 않고 이게 바람이 샥 이렇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펑 소리가 안 나고 여러분 쉬 소리 들으셨죠? 이게 풍선 바람 빠진 소리였어요. 와, 진짜 교실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진짜 풍선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활용과 발명 이야기 나오니까 놀랍습니다. 그 위에도 사실은 요즘은 풍선이 의료용 내시경이나 수술 로봇의 압력 제어 장치로도 풍선이 쓰이는데요. 작지만 유연하고 섬세한 압력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인간의 손보다 더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 들려주신 발명품들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풍선은 미래에 어떤 모습일까요? 풍선도 역시 앞으로는 이제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 풍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풍선 맞죠? 네. 예를 들면 대기 중에 온도나 습도,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측정이 필요한 고도나 위치로 스스로 이동하는 환경 감지용 풍선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요즘은 풍선 날리기 행사도 잘 안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다로 이제 떨어진 풍선이 해양 생물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분해성 풍선이나 종이 풍선, 심지어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풍선 행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디지털 풍선은 일단 실물은 있는 거예요? 이제 실물은 없는데 이제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상 현실로 이렇게 보여준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그 풍선이 단순한 고무가 아니라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풍선을 불거나 만질 일이 있다면 그 안에 담긴 공기뿐 아니라 과학, 상상력 그리고 발명가들의 고민까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직접 만든 발명품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풍선 여러 개 준비해왔습니다. 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빈치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하나의 놀라운 발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 풍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노래 듣죠. 풍선. 지나가버린